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완성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초완성반은 십성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십성조합론. 사회궁에 뭐가 있을 때 개인궁에 어떤 십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연월일시 관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십성조합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십성조합이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강 정도가 남을 텐데, 나머지 8강 동안에는 저와 같이 대운, 세운 보는 법, 일명 행운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 보는 법이죠, 운 보는 법. 사실 운 보는 법이 사주의 완성입니다. 원국을 해석하고 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물론 그래서 보통은 사주 기초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주 원국 해석하는 것까지 공부하다가 그러다 개업을 하세요, 보통은. 그러다 개업을 하세요. 보통은 행운법까지 안 가, 운 보는 법까지 안 가고, 운 보는 법 몇 가지만 연구를 샘플 보다가, 왜냐하면 이제 사주 원국을 보는 법을 익숙해지면 이게 운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당 기간 좀 헷갈리죠. 그래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에서 이런 게 들어올 때 사주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이 연월일시 관법 보도록 할게요. 사회궁의 식신상관을 나의 어떤 에너지와 연결시키는가인 건데, 지난 시간에 나의 식상과 사회의 식상이 무리짓는 구조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식상과 나의 재성이 같이 연결되는 구조로 보겠습니다. 식상하고 재성이 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식상하고 식신상관하고 재성이 합으로 연결 안 되더라도 쓰기에는 문제가 없죠. 합으로 연결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합으로 연결되면은 보통은 제가 전용화라고 표현하죠. 전용화되었다. 이 기술은 여기서 이런 걸로 돈 벌어야 한다 같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용접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용접이라는 데 기술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없고 뭐 배를 고치거나 무슨 기계를 만지는 곳에서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뭔가 전용화된 기술과 재물시장, 또 이 재물시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술만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합이 안 돼 있으면, 식신상관과 재성이 합이 안 돼 있으면 뭐 상관없죠. 상관없죠. 가령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 5명이 필요해. 합이 돼 있으면 뭔가 특별한 분야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는 거고, 합이 안 걸려 있으면 그때 걸리는 사람 데려다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주에 합이 많이 걸려 있으면은 이게 수월하게 연결이 되는 대신에 전용화라는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는 거고, 합이 안 걸려 있으면 그냥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같은 거죠. 마치 집에 참치와 김치가 있어. 참치캔과 김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전용화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김치찌개 전용 김치와 김치찌개 전용 참치캔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김치찌개만 만들어 먹어야 돼.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을 때는 아주 유리한 참치캔이지만 그걸로 샐러드 만들어 먹으면 비린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거죠. 자, 이제 사회궁의 식신상관과 일시궁의 재성. 그렇게 되면은 십성조합이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겠죠. 합쳐서 식상생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죠. 일단은 사회적 재물을 활용하여 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구조니까 뭔가 재물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연주와 월주의 식상이 있으니까 인생 전반기에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인생 중반부, 후반부에 그걸로 내가 재물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재성을 경제적 용어로 보면은요, 시장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한 70% 정도는 맞아요. 뭐 공무원한테 재성은 무슨 관할권, 영역 관할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나 재주를 부려서 재물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재성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아무개 씨가 열심히 밭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과수원에서 일을 해서 과일을 수확했다. 젊은 날에 과일 키우는 과수원 전문가가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재성이 없다면 계속해서 과일을 재배하는 전문가가 돼도 판매하는 일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과일을 생산하면서 판매도 한다가 되겠죠. 가끔 과수원 지나다가 보면은 과수원 옆에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뭐 방금 딴 참외 바로 판매, 뭐 산지 직판 해가지고 뭐 대부도에 가면은 포도 농지가 뭐 포도 하는 데가 많은데 포도 바로 싱싱하게 바로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도를 생산도 하면서 판매도 하죠.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은 포도를 재배를 하고 나서 이거를 도매업자한테 와서 다 실어가라. 도매업자한테 그냥 넘겨버려라. 판매는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형태로 가주는 게 유리하겠죠. 식상생재가 있으면은 과정에도 개입하고 제품 판매나 완료까지도 본다 같은 거예요. 이제 사주를 볼 때 무자론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식상이 있고 재성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만다. 되게 재수없게 들리죠. 아니야. 요즘 분업시대에는 식상만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분업시대. 옛날에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도끼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서 나무도 패야 되고 쇠도 막 불로 막 녹여야 되고 담금질도 해가지고 망치질도 해가지고 다 완료를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도끼 2개 만들어. 모든 공정에 다 참여를 해서 2개를 만들어. 근데 현대사회는 분업시대야. 어떤 사람은 도끼자루만 저기 산에 가서 해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끼 날만 망치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거 진열 전시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마무리로 이거만 해. 그렇게 4-5명이서 만들면은 하루에 도끼 2개가 아니라 하루에 도끼를 50개를 만들어요. 50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지 옛날 조선시대 개념으로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뭐 노력을 했으나 결실이 없다. 그 진짜 재수없는 소리잖아. 진짜 재수없는 소리인데 사주 보러 가가지고 그런 재수없는 소리 들으면 진짜 사주 안 보는 게 더 나아.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자꾸 손님들한테 남발을 하면 나도 재수없어. 참고로 우리가 손님한테 상대한테 하는 얘기가 우주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주가. 너 남편 복 없고 너 자식 복 없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오전에 상담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명리를 좀 공부를 하셨는데 왜 공부를 하셨냐 그랬더니 사주를 보러 갔는데 자식 복이 없고 말년에 좌판 깔고 그지가 될 것이다. 뭐 시장에서 뭐 물건 파는 좌판가는 행상이 될 것이다. 라고 너무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충격을 받았다. 한동안 울었다. 내가 사주를 다시 배우기로 했다.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시청의 직업상담 공무원으로 있다. 직업상담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사주가 일단은 사주가 무식상이야. 여자분인데 무식상이야. 그러니까 명리가가 너는 자식 없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저 딸이 2 있는데요. 저 딸 2 지금 대학생 잘 나가는 딸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딸은 자식 아니야! 이러더래.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무슨 딸은 자식이 아니야. 무슨 아들만 자식이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주가 사회궁에 비겁이 많은데 시주에 재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군겁쟁제가 나서 말년에 시장 행상으로 근근히 먹고 살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군겁쟁제가 나니까. 근데 그분은 사회에 있는 비겁들한테 일자리 연결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정확히 이게 관이에요. 관에 속한 비경겁제들한테 인성지식 전해주고 직업 알선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청의 직업상담 공무원이고 직업교육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주대로 잘 살고 있잖아. 이분이 저기 무슨 시청,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무슨 경기도에 있는 무슨 시청에, 그러니까 그 시청에 이제 구인 구직자들이 그 시청에 소속된 그 직업센터에 와서 저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이러이런 당신의 그 사람 적성 검사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인성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 관에 속한 비겁들을 지원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평관이니까 특수 직장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조직이잖아. 겁제를 위한 조직. 여기 재성이 있으면 거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비겁들에게 돈 벌게 해주는 방향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 잘 쓰고 있죠.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겁이 많으니까 너는 거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주를 다 존중해야 되고 모든 사주는 다 쓸 때가 있다. 옛날 시대에는 직업이 몇 개 안 됐잖아요. 뭐 옛날 시대에는 산업공상 뭐 직업 해봐야 뭐 한 2, 30개? 옛날엔 직업 2, 30개야. 행색만 봐도 알겠다. 뭔지 직업이. 행색만 봐도. 대충 뭐 옛날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천민 계급 뻔하고 무슨 마을에서 왔으면 뻔하고 무슨 마을이면 다 농사 짓고 무슨 마을이면 남사당 패고. 근데 요즘에는 직업이 4만 개. 공식 직업 2만 개, 비공식 직업 2만 개 합해서 4만 개. 근데 계속 하루에도 몇십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몇십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기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라는 신종 사업이 생길 줄 그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한테는 한 20년 전 사람들한테 자네 방송으로 뜨겠네. 그러면 MBC에서 스카웃되나? KBS에서 스카웃되나? 근데 요즘에는 공중파 방송국만 수백 개. 스카이라이프 채널 딱 치면 채널이 몇백 개. 거기 안 나와도 돼. 내가 요리 좀 잘하면 내가 유튜브에 요리 채널 만들면 돼. 뭐 구독자 수십만 명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양한 직업성이 나와서 그 어떤 사주도 그 어떻게 생긴 사주도 다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치면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주보다 차라리 특정 에너지 몰빵 사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제가 뭐는 낫고 뭐는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옛날 명리학에서는 오행 부족이라 그래서 오행이 다 있으면 좋고 오행이 다 없으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기준을 했는데 아니야. 오행이 다 있으면 종합부패. 육해공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는 종합부패. 오행 중에 3행이나 2행 정도로 집중돼 있어요. 보통 4행들이 많죠. 3행이나 4행이죠. 대부분 사주들이. 대체로 보자면 비율상으로. 5행 다 가진 사주 5개, 1개밖에 없다고. 대부분 뭐 5개 중에 4개나 3개 정도의 오행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 저도 4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특정 분야로 집중돼 있으면은 전문점 사주. 복합적으로 다 돼 있으면 편의점 사주. 편의점에 가면 이것저것 다 파는데 종류가 많진 않아. 전문점에 가면 특정 분야, 뭐 낚시 전문점, 뭐 성인용품 전문점 이런 등등 특정 분야는 전문적으로 파는데 그거 외에 딴 건 안 팔어. 뭐 이런 형태. 미식가들이 종합 뷔페를 많이 가요? 전문 뷔페를 많이 가요? 그치. 미식가들은 김밥 천국 메뉴 50개 이런 데보다는 여기는 무조건 게만 잘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전문이야. 이 집에선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 이런 집들 오히려 찾잖아. 사주에 5행이 2개밖에 없어. 뭐 이렇게 2행밖에 없어. 그게 특정 분야에 아주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다. 이런 요소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번 했을 텐데 정유년 정도의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어요. 그 비트코인을 처음 국내에 만들어서 퍼뜨린 회사가 있어. 그래서 돈을 거의 수조 원을 주물렀어. 그 회사가.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을 주무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임원 5명의 사주를 봤어. 임원이 5명이야 보니까. 창단 멤버 5명이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각각 5명의 사주를 보니까 이 5명의 사주는 각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업할 사주가 아니야. 하나만 놓고 보면 사업할 사주도 아니고 사업가 사주도 아니고 부자 사주도 아니야. 근데 5개가 뭉치니까 이게 대박이야. 5개가 뭉치니까. 다른 이런 거죠. 한 명은 괴짜 박사. 무슨 편인 가득해. 무슨 이상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괴짜 박사야. 이분 누굽니까? 연구실장님입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라는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연구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를 만들 거야 해서 미친놈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신 분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릴 때 보던 어린이 프로그램에 뭐 부리부리 박사 해가지고 부엉이처럼 생긴 그 박사가 나오는 그게 한 40년 전에 했던 드라마죠. 뭐 꼭 그런 스타일의 괴짜 박사 사주. 한 명은 되게 정밀하고 예민한 회계사 사주. 아, 이 사람 돈에 대해선 집념이 대단하겠네. 회계사 사주야. 돈 계산에는 집념을 가지고 있어. 또 한 사람은 간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관리자 사주인데 약간 허세맨 같은 느낌의 바지 사장 같은 사주. 또 한 명은 좀 평범한 균형을 갖춘 사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이게 특이점인데 한 명 비겁다자가 껴있어. 거기에 비겁다자. 여러 다양한 비겁들이 한데 뭉쳐서 일하게끔 만드는 비겁다자 사주가 껴있으니까
이 비겁다자 사주 한 명이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4명을 하나로 모아줘. 여러분 걸그룹 사주들 보면은요, 걸그룹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애, 춤 잘 추는 애, 랩 잘하는 애, 뭐 그런 애들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꼭 비겁다자 한두 명 껴 있어요. 그 비겁다자들 덕분에 여러 명의 걸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진력, 여러 사람을 섞이게 만드는 능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만 봐가지고는 어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어우, 이 사람은 이상한 괴짜 발명가네. 어우, 이 사람은 뭐 회계사무소 같은 거 차리겠네. 5명이 뭉쳤더니 몇 조 원을 주무르는 비트코인이라는 큰 시장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주를 보는 측면은 되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 뭐가 없어서 안 좋고 뭐가 있어서 좋고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 같은 느낌입니다. 자, 식상생재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사회궁의 식상, 일시궁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 전반부에 내가 어떤 재능을 연마를 하게 되면, 식상의 재능을 연마하게 되면은 내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같은 거죠.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전파사를 차렸어요. 보험 영업사원을 하다가 보험사무소를 차렸어요. 빨간 펜 선생님을 하다가 빨간 펜 지역센터 소장을 하였어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우유 영업소를 차렸어요. 이런 형태들, 용접 일을 하다가 용접하는 사람 모아서 일거리 연결해주는 용접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자, 부동산 매매하는 일을 하러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들이 식상이 재성으로 바뀌는 형태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의 재성으로 사회의 식상을 가져오는 사주. 나의 재성. 근데 시간상으로는 연월의 식상을 먼저 접하게 되고 이후에 재성을 접하게 되니까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재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궁의 식상이 일시궁의 재성으로 연결되는 사주가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재능을 키우면 그 재능이 다 돈이 됩니다. 그 재능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재성, 나의 재성. 재성은 현실성, 즐거움, 돈. 그리고 사회에 또는 눈에서 들어오는 식상을 가져오는 사회의 식상과 연결되는 구조다. 식상생재, 나의 재성과 사회의 식상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 합이 아니더라도 연결돼요. 근데 합으로 연결되면 좀 더 잘 연결되죠. 나의 재성을 생해줄 일과 연결이 된다. 식상은 재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재성은 식상의 결과인데 이러한 식상생재가 합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이다. 미션 난이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궁의 식상, 일시궁의 재성은 미션 난이도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미션 난이도가 상당히 원만한 구조죠.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데 비겁 있고 사회궁에 비겁 가득하고 여기 재성이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미션 되는 거예요. 어려운 미션 되는 거예요. 자, 사회궁에 식상이 있고 일시궁에 재성이 있으면 사회의 식상들이, 식신상관들이 재물활동으로 연결되다. 특히 식신상관이 편제로 연결되거나 하는 경우는 스킨스쿠버 하러 갔다가 스킨스쿠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킨스쿠버 렌탈샵을 차리다. 스킨스쿠버 강사하다가 렌탈샵 차리다. 같은 거죠. 익스트림 스포츠 하다가 익스트림 용품점 차리다. 특별한 스포츠에 심취했다가 관련 용품을 판매하여 재물활동으로 연결시키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럼 반대로 재성이 먼저 나오고 뒤에 식상이 나오면 익스트림 용품점 운영하다가 나도 스포츠 해본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돈 벌다가 그 재물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게 되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스타일이세요.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 재성, 여기 식상이거든. 서울에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일을 해보다가 내가 잘하는 것을 찾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 구하고 기술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귀금속 이렇게 감별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기술이 없었어. 근데 이제 사수의 어떤 시범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 일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귀금속 감별사가 되었어.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순서는 그렇다. 자, 이 사주는 식상이 먼저 나오고 뒤에 재성이 나옵니다. 내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쉽죠? 사회에 식신상관이 혼잡돼 있으니까 이재주, 저재주를 거쳐서 재물시장을 만들어 보다. 내가 시장 이것저것 해보다 그와 관련된 재물시장을 만들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화하고 진토는 격각을 치니까 생을 바뀌는데 약간 비껴가는 듯한 느낌이고, 요 사화하고는 우합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특히 진사 우합의 케이스는 진토가 사화를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죠. 마치 스포츠 용품점에서 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해서 무슨 막 후원 이벤트를 막 만들어줘서 마라톤 용품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다. 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라톤 옷을 사갔다. 이런 형태들. 진토가 신자진과 임묘진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오미를 적극 후원하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정관이 내 쪽에 있으면은 돈 버는 활동을 하면서 간판 규칙 내가 걸다. 개인적 간판성이 강하다. 만약에 신금이 요 동네에 있다면, 내 앞에 간판 가진 사람의 간판을 이어서 봤다 라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미 있던 간판 내가 이어서 봤다. 이미 내가 꼬꼬마 시절에 나이키가 깔려 있었는데 나가 커서 나이키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요렇게 되면은 나만의 다소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여기 쓰면은 사회적, 보편적 여러 비견들이 공유하는 간판성이고, 여기 쓰면은 나의 다소 독특한 내 브랜드, 내 간판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아라. 그래서 제가 식상다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태어났어요. 이런 거죠. 국회의원 아들인데 2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했단 말이죠. 2년 연속 음주운전 사고를 했는데 그분 사주를 보니까 여기가 식신상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식신상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볼 거야. 나머지 기억이 안 나네. 나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때문에 그 머리가 많이 아프신 그 아버지 국회의원의 사주를 봤더니 그 아버지 사주가 어떻게 돼 있냐. 그것도 그분이 여기가 죄 식신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격수잖아, 저격수. 그래서 거친 말 하기로 유명하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편인이 있어. 여기 편관 편인. 자식 자리에 우환이 있는 거죠. 여기 편관 편인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 말 저 말 했는데 이 편인이가 합을 해요. 합을. 이게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묘미합, 묘진방합. 묘미합. 그분이 여기가 정민현일 거야 아마. 묘미합, 묘진방합, 묘미합. 식신이 전부 인성으로 변해. 편인으로. 나의 말이 자식 자리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편관으로, 편관 편인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국회에서 전날 조 모 씨의 아들을 신나게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자식 관리 잘못하면 공직자가 되면 안 돼야지 했는데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 이분이.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입을 다물었죠. 그렇죠. 안타까운. 그래서 보니까 자식 자리에 아버지의 업을 해소할 사람이 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아이러니했다.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 편인이 다 도식시켜버리다. 이게 뭐야? 나의 그동안의 식신적 행동을 다 도식시켜버린다. 뭐 이런, 자식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어떤 이런 느낌도 되죠. 안타까우신 아버님이십니다. 그냥 기억에 남는 게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옷을 벗은 정치인 중에서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그 고승덕 변호사가 아마 국회의원까지 하셨을 거예요. 교육감 선거에 나갔는데, 그게 한 7, 8년 전인가? 교육감 선거에 나갔는데 그분의 친딸이 아버지를 저격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면서 전부인과 그 딸이 전부인 손에 가고, 이게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면서 큰 거예요. 원망하면서.